자, 362페이지 봅니다. 362페이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좀 별표해 두시고요. 자, 제목이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가 뭔가면 프로젝트라 써놨죠. 이걸 개발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이걸 개발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죠. 파이낸싱이 돈 빌린다는 거예요. 파이낸싱. 이거는 뭐다? 융자 받는다 뜻입니다. 개발 계획 융자란 뜻이에요. 자, 이거는 공급자 금융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든다? 공급자 금융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프로젝트 파이낸싱 SOC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프로젝트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누가 출자했습니까? 사업주가 출자했습니다. 사업주.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하여 사업주가 돈 된 사람을 영어로 스폰서라 씁니다. 스폰서. 스폰서는 뭐다? 돈을 대는 사람을 스폰서라 씁니다. 스폰서. 되겠죠? 스폰서. 이 돈만 되겠습니다. 스폰서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스폰서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을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얘와 회사는 별개회사입니까? 이걸 독립된 회사가 됩니다. 뭐 된다? 독립된 회사가 되겠죠.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로젝트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자,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입니까? 사업주입니까?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의 차입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누구 앞으로 잡혔어요? 부채가 프로젝트 회사 앞으로 잡혔죠. 부채가 프로젝트 회사 앞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으로 본다면, 누구 입장으로 보면? 사업주 입장으로 본다면, 자, 부채가 사업주 밖에서 잡혔어요? 안에서 잡혔어요? 밖에죠. 이걸 부의 금융 효과라 씁니다. 부의 금융 효과라 쓰겠죠. 자, 그럼 부의 금융 효과는 누구의 장점입니까? 사업주의 장점일까요? 금융기관의 장점일까요? 사업주 장점인데 우리 기출문제는 금융기관의 장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내서 부의 금융효과가 답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예, 금융기관이 되겠죠. 은행 되겠죠.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행들이 있을게요. 이 금융기관이 있겠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합니다. 자, 여기는 자금을 차입하는데 담보물은 물적 담보입니까? 사업성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사업성이라서 되고 수익성으로 나도 관계있고, 이걸 다름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 써둡니다. 미래의 뭐다? 현금 흐름이라 써도 되겠죠. 그죠? 미래의 현금 흐름 이렇게 했죠. 이거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다. 되겠죠.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옛날에는 시험 쉽게 놓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돈 받을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즘은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걸 참 많이 만들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지하철뿐만 아니고 뭐 SRT 이런 것도 만들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회간접 자본을 만든다면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동구라는 동네와 그죠? 수성구라는 동네가 있으면 이 동구와 수성구가 있으니까 여기 큰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죠? 여기 철길들이 막 있으면 이쪽으로 횡단하기 힘들어지겠죠? 여기에 다리를 놓아서 뭡니까? 통행하면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리를 놔서 이렇게 다리를 놔서 그죠? 자, 이렇게 다리 만들 수 있겠죠? 놔서 통행을 하면 통행료를 받겠죠. 그죠?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동구에서 수성구까지 직선으로 가면 그죠? 한 5분 만에 갈 수 있는데 되겠죠? 둘러가면 시간이 30분이 걸린다면 자동차 막히면 어떻겠습니까? 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여기 통행을 할 때 돈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1,000원씩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죠? 1,000원씩 받아봤습니다. 자, 1,000원씩 받으면 한 번 통과하는데 1,000원이라면, 자, 100만 번 통과하면, 자, 이 100만 번, 1,000만 번 통과할까요? 1,000만 번, 그죠? 1,000만 번, 1년에 1,000만 번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번 통과하면 1,000만 번이니까 얼마 났습니까? 100억이 나옵니까? 100억이 나오겠죠. 자, 가는 거 500만 번, 오는 거 500만 되면 뭐다? 자, 1,000만 번 예상이 된다면 100억 들어오겠죠. 이거를 10년 동안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00억이 들어오겠죠. 자, 1,000억이 들어오면 타당성 있나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데 공사비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공사비 들어가겠죠. 그럼 공사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착공에서 완공까지 공사비를 따져봤더니, 그죠? 자, 500억 정도 들어간다 봅시다. 자, 공사 기간은 5년 정도 걸립니다. 기간은 뭐다? 5년 정도 걸리고, 비용은 뭡니까? 공사 비용은 5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았죠. 여기 준공이 되고 준공 검사가 되고 테이프 끊고 몇 년간 받습니까? 10년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자 붙을까 안 붙을까요? 이자 붙겠죠. 이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위험에 대한 비용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 공사했는데 여기에 뭐 보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영 징수도 해야 됩니까? 이런 비용들을 합쳐 보겠습니다. 이 위험과 비용 징수가 한 300억 정도 더 가고 이자가 200억 정도 더 간다면 토탈은 뭡니까? 빌려준 돈 원본 500억과 이자 200억 부분과 위험 부분과 징수는 합쳐 기타 등등 임금비 합쳐가지고 뭐다? 300억 가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 자, 1,000억이 예상된다면 얼마 된다? 목표액이 1,000억이 예상된다면 이거 이상만 논다면 뭐다? 자, 돈 빌려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이거 이상만 논다면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은 앞으로 여기에 통행하는 요를 누구에서 챙겨가겠습니까? 은행에서 챙겨가겠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은행에서 만약에 이거를 담보로 해가 돈을 빌려서 쓸 경우에, 자, 공사를 했을 때 500억이 된다면 1년에 100억씩 공사비를 지급한다면, 공사비를 100억씩 지급한다면, 자, 은행에서는 여기 담당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거 돈을 주기 때 별도 신탁이란 계좌를 만들까 안 만들까요? 이거는 공사 비용으로 주기 위해서 별도 신탁 계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급하기 전까지는 돈을 100억 채워놔야겠죠. 1년에 얼마씩 준다? 100억씩 주겠죠. 그러면 이걸 5년 동안 공사했는 거 보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공사 1년이 경과되면 이만큼 공사가 되었다면 여기 공사했는 거 감리 보고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 보고서가 뭡니까? 공사 이만큼 했는 진척도를 여기 보고서 다 작성해 넣습니다. 그러면 사진도 첨부하겠죠? 그죠? 사진도 첨부합니다. 실제는 직원이 실사 놓을까 안 놓을까요? 은행 직원이 놓을까 안 놓을까요? 나옵니다. 이 실사 나옵니다. 서류 첨부했는 1차 서류 올리면 이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 실사 놓을 겁니다. 실사 놓고 실사 내용을, 그죠?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서류의 내용과 실사 내용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금을 별도 계좌에서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는 별도 계좌에서 줍니까? 시공사 계좌로 바로 줄까요? 시공사 계좌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별도 계좌로 두었다가 이상이 없을 때 줍니다. 그럼 정보가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정보가, 예? 대칭되겠죠. 정보가 대칭된다 이 말을 여러분 책에 정보의, 예?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이게 기술됐죠? 감소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돌려놨어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라 되겠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500억이 지급되었어요, 안 됐어요? 자, 스티커 끊고 뭐다? 통행료 받았는데 목표 금액보다 많이 돌을 수 있어, 없어요? 목표 금액이 얼마요? 1,000억이다. 1,200 되면 사업이 성공일까 실패일까? 사업이 성공하면, 그죠? 사업이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합니까? 수익이 커요, 적어요? 수익이 크겠죠. 이거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자, 목표 금액이 9천억인데 900억이 딱 돌았어요. 이러면 사업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요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더 이상 존속할 필요 있어, 없어요? 사업자 등록 폐업해버렸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가봤더니 이 회사는 이미 없어졌겠죠. 자, 이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회사를 대상으로 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송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죠. 소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소구금융입니까? 비소구금융입니까? 비소구금융이 됩니다. 소송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사업주를 찾아가서 소송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돈 빌린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채권은 민법상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얘는 효력이 없잖아. 돈 빌린 주체는 누굽니까? 프로젝트 회사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얘는 10년 전에 뭡니까? 사업자 폐업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공사 끝났으니까 존속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렸겠죠.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 돈을 수합하니까 적자인지 흑자인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송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소구금융. 자, 그러면 비소구금융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려갈 때 보증 안차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보증 안 칠 수 있잖아. 보증을 안 쳐든 보험을 넣든지 선택하라겠죠? 그러면 보험이나 보증이 되어 있으면 부족 부분을 누구인데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이나 보험에서 청구하니까 이건 일부를 청구한다 해서 이걸 제한 소구금융이라 씁니다. 제한 뭐다? 소구금융이라 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금융도 있고 제한 소구금융 또는 뭐 있습니까? 또는 그죠? 제한 소구금융 있습니다. 자, 비소구금융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비소구금융 또는 뭐 있습니까? 제한 소구금융도 있다는 걸 봐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별도 신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 설정해 놨습니다. 에스크로 계좌, 별도 신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 설정해 놨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자, 금융기관에서 별도 신탁 계좌에 에스크로 계좌 넣어 놨다가 이상이 실사해 보고 이상 없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자, 서류 확인하지 않고 바로 돈 주는 건 아닙니다. 바로 돈 준다고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바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자,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시험 엄청 잘 놉니다. 엄청 잘 노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의 발생은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했습니까? 현금 흐름이 뭡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이거 통행료입니다. 이 미래 현금 흐름. 자, 우리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또는 물적 담보로 한다.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부동산 담보나 물적 담보 너무 틀립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합니다.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말합니다. 되겠죠? 즉 자금 조달의 기초에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업주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자, 이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입니다. 되겠죠? 자, 읽어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되게 돼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듭니까?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공사에는 실사 내용 보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고 자, 밑에 특징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소구금융이라 써놨죠. 그죠? 자, 비소구금융, 제한소구금융이다. 자, 두 번째, 부의금융효과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 입장으로 부의금융효과? 사업주 입장으로 보면 부의금융이고, 자, 3번 복합성. 높은 금융비용, 위험 배분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독립된 회사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한번 풀어봅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좀 드리겠죠? 자, 27회 기출인데 한번 볼까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 발생을 현금 흐름 사업 자체를 담보로 했습니까? 현금 흐름을 담보하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통행료 담보란 뜻이에요.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요럴 경우는 다 먹잖아. 그죠? 수익을 다 올릴 수 있겠죠.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 건설회사, 시공사 자체 계좌입니까? 별도 신탁 계좌에 있습니까? 별도 신탁 계좌에 넣어놓습니다. 별도 신탁 계좌에 돈을 넣어뒀다가 실사하고 문제가 없을 때 자금 이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 금융의 부실화될 경우 금융인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5번에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면 되고,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입니다. 조인트 벤처도 맨 똑같습니다.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의 차이점을 본다면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을 신디케이트라 씁니다. 자, 가장 대표가 조합의 형태가 되겠죠. 자, 개발회사와 투자자가 모이겠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시험 안 놉니다. 자, 신디케이트. 이걸 개발법에 가면 투자자 모집형이라 씁니다. 투자자 모집형. 같은 말입니다. 모집형. 같은 용어죠. 자, 여기 개발회사가 있겠죠. 개발회사. 내용은 시험 놓은 적 없습니다. 참고로 봅니다. 개발회사가 뭐를 모집한다? 투자자를 모집하겠죠. 투자자를 모집해요. 이런 거 맞죠? 아, 1억의 세채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까? 현수막이 막 적어. 이거 투자자 모집하는 거 신디케이트예요. 그죠? 자, 이 개발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한 책임일까, 유한 책임일까요? 예? 무한 책임이 됩니까? 이거는 무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상 책임져야 돼요. 관리 운영상 책임져야 되겠죠. 수익률 몇 프로 보장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게 몇 년간 보장해 주느냐 봐야 돼요. 예? 만약에 가지고 1년간 보장하느냐 2년간 보장하느냐 그걸 보라고, 나중에 가 설명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막연하게 뭐 8% 보장 12% 보장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거 1년만 보장하고 끝내는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안 나가면 본인 책임이잖아. 몇 년까지 해줄 것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면 관리 운영상 책임, 그거를 보장한다 하면 거기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요거는 유한 책임입니까? 무한 책임입니까? 유한 책임입니다. 자기 출자한 비용 안에 있으면 책임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유한 책임이 자기 출자, 투자한 비용 안에 있으면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한 책임이다. 그죠? 자기가 출자한 비용 안에서 뭐다?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개발회사와 투자자로 구성된 것을 뭐다? 신디케이터라 쓴다. 이런 조합을 신디케이터라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들이 있는데, 그 오른편에 뭡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있습니까? 이걸 모기지론이라 씁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란 말이 뭔가? 저당을 닫고 서민주택이 서민주택, 보금자리 주택이. 그죠? 서민주택은 주로 어디에 많이 짓습니까? 그린벨트에 주택공사들이 많이 지어요. 민간은 그린벨트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습니다.
공공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개 건물을 짓겠죠. 그죠?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보금자리론이라 씁니다. 그죠? 보금자리론. 자, 거기 보면 행위능력자입니다. 그죠? 행위능력자. 자, 민법상 성년자이니까 몇 살 이상입니까? 19세 이상을 우리가 행위능력자라 쓰고요. 무주택자라고 썼습니까? 주택 취득 30 이내 1주택자 가지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담보대출은 최대 얼마 된다? 70% 되고, 공부상 그게 6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까? 되겠죠? 6억까지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 읽어보시고 최대 얼마까지? 3억까지 된다. 되겠죠? 얘는 고정금리가 됩니다. 고정금리니까 자, 최소 뭐다? 10년, 15년, 20년 되겠습니까? 30년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 방식 아까 제가했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세 가지 종류 써도 됩니다. 되겠죠? 자, 보시고요. 자, 요거 반대가 뭐다? 영목외지입니다. 주택, 그죠? 담보, 노후, 자, 연금 보정이라 씁니까? 이 주택이 연금이에요. 주택이 연금. 얘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의 생활 자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영목외지라 씁니다. 모기지하고 영목외지 반대 되겠죠? 자, 이거는 60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자, 소유자든 배우자든 둘 중에 한 사람은 뭐다? 60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종신형이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고요.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것을 종신형이라 하고, 확정기간 방식은 뭐다? 기간을 10년부터 10년 정합니다. 만약에 쭉 기간 정하겠죠? 자, 55세에서 74세라면 자, 쭉 정했죠. 그죠? 55세에서 74세 같은 몇 년입니까? 예? 20년이죠?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을 확정기간 방식이라 씁니다. 10년을 정하든 20년을 정하든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정기간 방식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주택은 원칙은 한 개를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다주택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을 합쳤을 때마다 9억 이하가 돼야 된다. 참고로 보세요.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9억 이하 주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이 안 된다 줄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뭐를 할 수 없다? 확정기간 방식을 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거 보시고, 자,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 있고 종신 혼합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더라만 보시면 되고요. 오른편으로 가봅니다. 보시면 자, 변동금리 쓴다고 이것 좀 봐둡니다. 무슨 기간? 변동금리. 아까 모기지는 고정금리를 쓰고 여기는 반대인 변동금리를 썼습니다. 변동금리 씁니다. 3개월 CD금리 있습니까? 신규 취급액은 코픽스 금리에서 가상금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 쓴다 그만 받으시면 되겠죠. 자, 보증료는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중도 상한수로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중도 상한수로 없다는 거 봅니다. 아까 모기지는 중도 상한수로 있습니다. 이거는 영목이는 중도 상한수로 없다는 걸만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면 자, 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받았는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자, 주택을 팔았어요. 처분 가격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까? 연금액과 주택 처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자, 처분 가격이 많으면 남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때는 상속자에게 주면 되겠죠? 배당하면 되고, 그걸로 되면 어떨까요? 연금액이 더 많고 주택 처분 가격이 더 적으면 부족분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이럴 때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걸 상속자에게 청구한다고 시험 나왔습니다. 되겠죠? 청구한다. 자, 그것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거기 밑에 있는 기출문제예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볼까요? 자, 한국주택금융사의 고령자 노후생활자금을 위해서 시행하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로 알았죠? 1번
이용자견 보증 신청일 현재 소유자 배우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자, 주택 합산이 9억 이하만 됩니까? 다주택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번, 담보가 되는 주택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있습니까? 등기고, 옵실 상가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제외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4번, 보증료는 주택가격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 납부는 초기 보증료 잔액의 연 0.75, 매월 납부는 연 보증료 있습니다. 이 숫자는 틀리게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5번에 종신지급이 뭡니까? 사망 시까지 연금을 주겠다 이 뜻이겠죠. 종신지급 방식의 가입자가 사망할 때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금의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했습니까? 연금액이 더 많죠. 그럼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상속자에게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다. 이것만 좀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금융은 대충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자, 다음 단위 뭐였습니까? 개발 관리 하고 있겠죠? 개발 관리 있죠? 이건 다음에 합시다. 단원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